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터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커뮤니티로 올려주신 우리 아이 성교육에 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거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또 지금 영상부터 보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소개 한 번만 간단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쿠닥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조우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갈까요? 쌤? 네네네. 지금 질문이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많아가지고. 네. 정말 많이 올려주셨던 것이 이 성교육 시작 시기에 관한 거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한 번 더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교육은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책이 3살부터 알아야 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36개월에 딱 시작하느냐? 나 그랬어. 그거보다는 이제 어. 한 2~3살쯤 뭐 24개월 지나면 우리 아이가 아빠, 엄마 성기에 대해서 자기의 성기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겠다를 미리 알고 계시고 이제 부모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아이의 상황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배변 훈련하면서 쉬가 어디서 나와?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궁금해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궁금해하면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그쵸.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아이가 부모에게 뭐 어떤 질문을 던지거나 혹은 이제 말이 아니어도 이제 빤히 쳐다보고 맞아. 아니면 만진다던가. 뭔가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뭔가 저게 뭐지? 약간 이런 내 몸엔 느낌이 없는데? 네, 그런 목욕하는데 계속 막 맞습니다. 자기가 보고 있다든지. 그런 어떤 사인이 나타날 때 그때부터가 사실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빨리 해주고 싶은데 괜히 아이의 호기심만 자극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 실제로 이렇게 저 딸한테 이걸 읽어줬거든요. 읽어줬는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흥미 있어 하고 어떤 부분은 별로 흥미 없어 하거나 딴 데를 보거나 이러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아이의 흥미를 좀 따라가는 게 반응을 보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흥미도 없어 하는데 막 이렇게 A부터 주십시오. 주식 Z까지. 교육하는 것처럼 막 뭐 알려주려고 하는 것도 너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른 접근법이고 또 혹은 뭐 아이가 궁금해하는데 그런 건 몰라도 돼 라고 얘기하거나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아이가 궁금해하는 거 혹은 흥미를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그 단어 선택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고추, 찌찌라는 단어를 써도 되나요? 뭐 유치원에서는 음경, 음순과 같은 전문 단어를 쓰라고 가르치는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2살, 3살인 아이들한테 어떻게 알아듣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 단어에 대한 거 전문 용어를 써야 되는지 또 어느 범위까지 알려줘도 되는지 이런 게 정해져 있을까요? 보통은 우리가 제대로 된 용어, 정확한 용어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아기집이 있어. 그걸 자궁이라고 해. 아빠 씨앗을 정자라고 해. 정자가 사는 곳을 고환이라고 해. 뭐 이 정도로 알려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얘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 3살, 4살만 돼도 이거 내비게이션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애들이. 뭐 이런 단어들 쓰거든요. 부모님들이 느끼기에 약간 의학 용어, 전문 용어 우리가 많이 안 쓰는 용어라서 그렇지 아이들은 뭐 어린이집에서 배우고 오면 이걸 음순이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추, 찌찌 이런 단어 자체를 아예 쓰지 말라고는 또 말씀을 안 드려요. 저희도 이제 알려주거든요. 또 일상적으로는 뭐 소중이, 찌찌, 고추 이렇게 얘기를 써요. 그래도 그것을 대표하는 공식 명칭에 대해서는 부모가 소개해주고 이 공식 명칭이 왜 중요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아이가 어디가 아프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이럴 때 정확하게 표현을 아이가 지칭해줄 수 있어야 우리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주되 일상 언어에서 그것을 뭐 못 쓰게 한다거나 맞아요. 강요하는 것은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랑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강아지를 처음에 볼 때 멍멍이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강아지, 개라고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또 찰떡 비유인데요. 이렇게 보듯이 이것도 사실 고추라고 얘기하다가 와 이게 음경이라고도 얘기하는구나라고 네.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요 질문도 되게 많이 했어요. 목욕에 관련. 맞아, 이거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이건 저희 남편이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아빠와 딸이 목욕을 같이 하고 놀기도 하는데, 딸아이가 아빠 몸을 유심히 보는데 계속 해도 될까요? 아빠나 엄마가 샤워를 할 때 아이가 궁금해해서 화장실 문을 계속 열어보려고 하는데, 이성인 부모의 나체를 몇 살까지 봐도 될까요? 그리고 연년생 남매 를 같이 씻기고 있는데 언제부터 따로 씻겨야 할까요? 이거 되게 현실적인 고민인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이제 딸을 씻기거든요. 씻기는데 이제 딱 말하신 것처럼 유심히 물고기 이렇게 맞아.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민망한 눈치로는 약간 이제 그런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는 5살이라 뭐 아직은 그게 그렇게 뭐 불편하거나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뚜렷한 선이 있지는 않지만 이성의 부모가 목욕하는 것은 사춘기 이전에는 그래도 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사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춘기가 되면서 성적으로 어쨌든 자극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성적인 충동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부모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고 부모도 아이가 더 이상 이제 편안하지 않는 시기는 저는 적어도 사춘기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 학령기 혹은 학령 전기에서는 부모님하고 아이가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서서히 줄여나가거나 하는 정도로 혹은 불편감이 있다고 하면 아이한테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해 주면서 함부로 만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부모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아들이랑 같이 목욕을 하다가 저는 이제 작년부터 제가 씻겨주기만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아들이 목욕을 할 때 씻는 것보다 제 몸에 더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만질 때는 엄마한테 물어보고 만져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알려줬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누구 한 명이라도 불편하면은 그거는 언제든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막 굳이 막 이게 너무 좋은 건데 내가 빨리 너무 괜히 불편하게 느끼는 거 아닌가, 또 그러실 필요도 그쵸,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하나는 이게 공공장소에 가면은 48개월부터 같이 샤워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외부에도 가면 그런 걸 배우니까 조금 이제 분리를 하기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가족의 문화 자체가 뭐 다 같이 샤워를 한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은 뭐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사춘기 이전에는 떼는 연습을 또 하고 같이 샤워를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굉장히 민감한 부위는 스스로 씻을 네.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 네.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딸들도 한 3학년 때까지 아빠랑 되게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3학년 때까지는 같이 씻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딱 4학년 사춘기 딱 될 때부터 아빠 무릎에 안 앉더라고요. 아빠가 옆에 오면 이렇게 슥 엉덩이를 뺀다든지 슬라임처럼 이렇게 슥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때부터는 이제 좀 우리도 스탑을 한 것 같아요. 서로 네. 불편하니까. 네. 저는 이 질문 중에 연년생 남매를 같이 씻기고 하는데 언제부터 딸을 씻겨야 할까요?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애들이 크면 욕조 같은 데서 그냥 둘이만 노는 순간도 있잖아요. 장난친다고 서로의 몸이나 이런 데를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조금 연년생 같이 목욕을 하더라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답이 척척 나오는데요? 네. 이 누가 성교육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어디서 들은 말로는 아들은 아빠가, 딸은 엄마가 해줘야 된다. 이런 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생식기를 뭐 이제 관리하는 거라든지 뭐 사실 몽정, 생리 이런 거를 동성인 부모가 더 교육을 잘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부터 좀 동성인 부모가 한 사람이 맡아서 해줘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다 같이 해주는 게 더 좋은가요?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생리나 뭐 자위라든지 몽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생식기를 씻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성의 부모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지식적인 면에서는 이제 동성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사실 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가족이 다 같이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런 전제하에서는 사실 누구나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어린 시절에 하는 교육은 섹슈얼한 의미보다는 신체나 경계, 위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 중 누구라도 아이가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질문했을 때 부모가 좀 다른 그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 아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쵸. 사전에 부부끼리 서로 먼저 그러네요. 얘기를 해두고, 저는 그랬거든요. 저 우리 아들 생식기를 씻기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남편한테 배우고. 근데 약간 사춘기 때는 좀 동성애 하는 게 저는 또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되게 좀 다양한 고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는 또 약간 동성한테 좀 더 잘 털어놓는 경향이 있어서 사춘기 때는 좀 동성이, 어렸을 때는 좀 그냥 다 같이 하는 게 네. 좋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질문을 했는데 동성은 동성이 한다 그렇다고 하면 아빠 이리 와봐 이거 대답해야지 엄마 오라고 그래 엄마가 그런 건 대답하라고. 엄마한테 물어봐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뭐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도 없는 그치. 원칙인데다가 그러면 또 뭐 5살짜리 두고 너 오늘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좀 대화를 좀 해볼까? 이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툭툭 던지는 질문에 부모 누구든지 아는 한에서 한도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손수희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사춘기가 됐을 때 잘 모르는 부분은 동성 부모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성교육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그냥 에티켓인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남자 청소년이 자위를 한다 그럴 때 야 자위하고 뒤처리를 좀 깨끗하게 해야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엄마가 해도 되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이성이든 동성이든 누가 해도 크게 상관이 저희 없다고 남편은 나한테 생각해요. 얘기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아빠 세대들이 그런 얘기를 여자들과 많이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그런 얘기 하기 힘든 건데 사실은 성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도 많이 하는 부모와 자식이라면 이제 그렇죠. 여자 사춘기라도 아빠 내가 우리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들의 마음은 어떤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들도 엄마 사실 내가 어제 친구들이랑 야동을 봤는데 이런 게 나왔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되게 멀리 간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가정 내에서 좀 편안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지향은 해야 되는 거죠. 사춘기가 돼서 엄마도 사실 모르는 부분은 야 엄마도 그건 잘 모르겠다. 아빠랑 얘기해보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야 자위 이런 거는 아빠랑 얘기해. 뭐 한다든지. 약간 뉘앙스가 다르네요. 그쵸. 똑같은 말이라도 엄마는 야한 동영상 싫어해. 막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하면 애가 이제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은 나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 진짜. 저 딸이 남자친구랑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일단 저 반대.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의 수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갑자기 딱 들으니까는 깜짝 놀랐는데 자위하고 뒤처리 이것도 내가 못 얘기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도 아이를 독립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건데 그거를 내가 좀 받아들이기가 그쵸, 힘들죠.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그 과정도 부모한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 질문이에요. 저희 아들도 어느 날 갑자기 고추춤을 추더라고요. 부모들 중에 벗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이제 아빠들 특히 네, 트렁크 네. 그거 팬티 하나만 입고 돌아다닌다든지 저희 집은 아니에요. 네.